자, 페이지 118페이지 일과 에너지.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일과 에너지라고 했을 때 요 일하고 에너지는요 서로 마구마구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용어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한테 일을 해줬어. 다시 한번. A란 물체가 B란 물체한테 일을 해줬어. 되니? 그럼 이 A는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한 거고 B는 받은 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증가할까 감소할 거야? 감소합니다. 아,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됐죠? 그럼 얘는 일을 받았지.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아, 에너지가 일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왜? 일을 하니까. A가 일을 하니까 A 에너지 감소. B는 일을 받으니까 에너지 증가. 그쵸? 그래서 에너지는 일로, 일은 에너지. 맞죠? 됐지?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전부 다 같은 단위를 씁니다.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줄줄 외워야지. 됐죠? 자, 그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라고 돼 있어.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이 일은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힘이 있어야 된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야 된다. 요 두 가지가 모두 만족, 하나라도 불만족하면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근데 이거는요 과학, 특히 물리에서 한 일에 양 구하는 방법이고요. 나중에 너네가 고등학교 가면요 저 힘과 거리, 각도에 따라서 저걸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바꿔서 문제를 풀 거야. 알겠니? 하지만 우린 중학교니까 그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어. 알겠니? 하지만 이건 알아야 돼.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방향이 생뚱맞으면, 일치하지가 않으면 한일량이 있다고 봐, 없다고 봐? 없다고 보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이런 거 들고 물체를 들려면 어느 쪽으로 힘 가야 돼? 위쪽. 오른쪽으로 갔대, 왼쪽으로 갔대, 들고 가는 거. 그쵸? 그럼 힘과 이동거리 방향이 일치해요? 아니에요. 힘의 방향은 무슨 방향? Y 방향. 이동거리 방향 무슨 방향? X 방향. 맞아? 됐어? 그러면 이런 거는 한일량이 있다고 봐, 없다고 봐? 없다고 봐.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했어? F하고 S가 뭐기? 그쵸? 수직일 때. 수직일 때는 한일량이 0이다. 요런 거 조심해라.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과학책을 읽고 있다. 일상생활이죠. 맞아? 과학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땡. 가방을 메고, 그치? 메고 힘은 위쪽. 맞아? 그 다음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동거리 위쪽. 맞네? 그쵸? 자, 그 다음 바위를 힘껏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대. 힘이 없는 거야. 맞아요? 아니, 말 잘못했다. 힘은 있는데 거리가 없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일량이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힘 위쪽, 이동거리 위쪽. 그럼 2번하고 4번은 전부 아래에서 위쪽으로 물체를 드는데 일을 했겠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겠어? 중력에 대해 일을 하였다. 표현 잘 알아둬야 돼. 됐죠? 자, 마찰이 없는 밑줄쳐. 마찰이 없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없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없는데 물체가 굴러가고 있었어, 처음부터. 그럼 계속 영원히 굴러갈 수 있지. 그럼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어? 힘은 없는데 거리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또 우주 공간에서 비행기가 아니지.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처음에 날아가고 있었는데 엔진을 껐어. 멈출까요? 아니, 계속 간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하고 4번입니다. 됐냐? 자, 그다음 4번입니다. 자, 무게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좀 알아둬야 돼. 자, 무게는 물체가 받는 중력 크기를 우리가 무게 mg 질량 곱하기 아무 말 없으면 9.8. 맞아? 무슨 말 했으면 10. 그러면 얘는 질량이 대략 0.5kg 정도 될 거야. 약. 됐죠? 자, 이때 내가 이거 알려줬죠. 표현 잘 알아둬.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물체를 아래에서 위로 올립니다. 됐어? 그럼 더도 말고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물체의 무게와 같고, 그치? 그 무게를 가지고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없애준 거야. 맞아?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했어? 이거 표현 잘 알아둬야 돼. 중력에 대해 일을 해준 거죠. 맞죠? 맞잖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건 뭐라고 표현한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다. 중력을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야. 뭐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잡고 있던 손을 탁 놓게 되면 얘는 무조건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힘 무게, 아래쪽으로 이동거리가 생겨. 맞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겠어? 중력이
한일이라고 한다겠죠. 기억나? 됐어? 되니? 그래서 표현 잘 알아둬야 돼.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는 거고 내려갈 때는 중력이 일하는 거고. 됐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일을 한 거야? 빨갱이야 발행이야? 발행이죠. 그쵸?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때 얘가 한일량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원래 원칙적으로 한일량은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그 다음 힘에 다닌 뉴턴 써야 돼요. 그 다음 이동거리는 미터 쓰셔야 됩니다. 맞아? 됐어? 그리고 가만히 봐봐. 지금 현재 저 힘이 뉴턴이라 나와 있어? 킬로그램 나와 있어? 뉴턴. 9.8 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5 곱하기 3. 정답은 얼마야? 15줄. 정답은 15줄. 3번이고요. 그 다음 하는 김에 야 그럼 얘 15줄의 일을 왜 했지? 여기 있는 사가가 왜 15줄의 일을 왜 할 수 있어?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요 위치에. 맞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15줄의 일을 하고 싶으면 그치? 몇 줄 에너지 감소해야 돼? 15줄. 그 15줄의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어? 요 위치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위치 에너지라고 했었죠. 맞아? 그럼 위치 에너지가 현재 몇 줄이 있었다? 15줄. 그 다음 내려오면서 뭘로 바뀌어? 중력에 대한 1로 바뀌어. 맞아? 그치? 그러면 중력에 대해서 2를 받으면 얘들아 기억하죠? 운동 방향으로 2를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2를 받으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럼 얘는 요 일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그래서 처음과 끝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뀐 거. 이게 2학기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2학기 때 요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가 변환된다,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니? 2학기 때 배울 거 이제 니네 책 바뀌면 저기 물리부터 시작해요. 물리부터 시작합니다. 물리가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선생님 게으려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끝났습니다. 2번이다. 자, 연우는 책상을 오른쪽으로 200N의 힘으로 밀었다라고 했어. 그 다음 몇 미터 이동했다? 3m. 그럼 힘 얼마야? 200. 그 다음 이동거리 얼마야? 3m. 맞아요? 그래서 한일량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쉽죠? 쉽잖아. 200N 내가 단위 써주라겠다. 곱하기 3m. 그래서 정답은 600줄이 되겠죠. 4번. 자, 5번 문제는 별표하시고요. 5번 문제는 별표해라. 왜 별표를 할까요? 많이 틀리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많이. 자, 일단 1번하고 왼쪽에 있는 가하고 나는 처음하고 끝은 똑같아요. 처음과 끝, 즉 시작과 결과는 똑같거든. 과정이 틀려.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얘는 오른쪽으로 먼저 미는 게 1번이지. 그렇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일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지점에 오자마자 아래에서 위로 드는 게 2번이지. 그래서 얘는 1번 1과 2번 1을 더하면 전체 1이 될 거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1은 얼마입니까? 10N 곱하기 5m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단위 써주라고 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풀 건데 봐봐. 2번 문제는요. 효준아 20에다가 9.8을 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뉴턴이라고 써있잖아. 그쵸? 써있으니까 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가 만약 킬로그램이야? 그 뉴턴으로 고쳐야 되니까 9.8. 그래서 2번은요 20N 곱하기 2m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50이고요. 얘는 40이니까 가는 90줄의 1을 했겠지. 여기까지 됐니? 됐어? 근데 이제 오른쪽 더 봐. 오른쪽은요 일단 들었어. 아래에서 위로 들었어. 이게 1번. 그 다음 들고 갔지. 이게 2번. 되니? 그럼 1번부터 한번 계산해볼까? 1번은요 어차피 이게 이거하고 똑같지 않냐? 그쵸? 9.8 곱할 필요가 없이 뭐라고 쓰시면 돼? 20N 곱하기 2m 하시면 돼.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2번은 문제가 생겨. 자, 소연아 이거 힘의 방향 어느 쪽이야? 2번. 그렇죠. 위쪽이죠. 이게 힘이야. 20N의 힘으로 들고 오른쪽으로 5m야. 그럼 20 곱하기 5에서 100 나올 것 같지? 아니요. 2번은 0 나와요. 왜 0이 나오죠? 요게 핵심이야. 요거. 왜 0 나와?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 직각 90도.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한이랑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40줄이야. 이해됐냐? 됐어? 그래서 정답은 90과 40입니다. 4번이에요.
알겠니? 됐어?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이거 1번 90, 2번 140대 있잖아? 그거 쓸걸? 그거 쓴다고. 알겠니?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나의 140이 있어 없어? 없지. 왜 뭐가 틀렸다는 걸 대충 눈치채잖아. 에이씨 이런 문제 안 좋아. 나 같으면 나에다가 140 분명히 하나 보기에 넣어둘 거야. 그럼 그거 쓴다니까? 그거 뭐야?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 공식만 외우면 돼.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죠.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알겠냐? 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질량이 10kg인 물체를 놓고 일정한 속력으로 5m를 끌고 가면서 150주의 2를 하였다라고 돼 있어. 맞아요? 됐니? 자,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얘들아 잘 봐. 150주의 2를 내려면 힘이 얼마가 필요해? 힘이 얼마가 필요해야지? 자, 써볼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얼마야? 5m. 맞아? 됐니? 그럼 힘은 얼마가 나와야지 150 나와요? 30N. 그럼 요 30N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해? 어떻게 측정하기? 여기 있는 용철 저울로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힘이 30N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니네가 별거 아니겠지. 선생님 30N 찾았으면 됐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참고용으로 첫 번째 여기에 10kg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왜? 이 10kg은 들 때나 필요한 힘이야. 맞아? 땡기거나 밀 때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 만약 들 때 필요한 힘 구하세요 라고 하면 10kg 곱하기 9.8에서 98N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이제 두 번째로 관심 있는 건 이겁니다. 일정한 속력. 자, 니네 원리 원칙적으로 이 얘기 했었지. 잘 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하면 그 한 일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맞죠? 이걸 우리가 일 운동 에너지 변화 정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잘 봐. 오른쪽으로 2m/s로 달리던 새끼가 있었는데, 그치? 오른쪽으로 플러스 2를 해줬어. 그럼 얘 더 빨라지겠냐? 더 느려지겠냐? 빨라지겠죠. 당연히. 그럼 오른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m/s가 됐으면 8m/s가 업됐지. 그치? 그거 된 것만큼 2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럼 이번에는요. 이 새끼가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쳐. 그러면 얘는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겠죠. 그러면 1m/s. 그럼 1m/s 감소한 만큼 2를 받았다는 얘기죠. 뭐 이거거든? 원래? 이거야 원래. 근데 여기 봐봐. 뭐라고 써 있어? 저기 내비줄 치는 거 뭐라고 써 있어? 그럼 처음에 여기가 10m/s면 여기도 10m. 2면 2, 3이면 3이지. 운동 에너지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맞잖아. 그치? 왜 안 바뀌었을까? 야, 운동 에너지 왜 안 바뀌었지? 야, 일을 하면 분명히 운동 에너지 변한다고 했잖아. 근데 일정한 속력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얘가 0이야. 그쵸? 그러면 요 일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맞아? 어이씨, 한 일량은 있는데 왜 0이 됐죠? 이유는 간단해요. 오른쪽으로 내가 플러스 얼마 일을 해줬어? 150줄. 그 플러스 150줄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이너스 150줄하고 합해서 0이 된 거야.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무슨 힘이라고 하냐? 운동을 방해하는 힘 뭐라고 해? 마찰력. 아, 이 지면은 마찰력이 존재하는 지면이다, 존재하지 않는 지면이다. 존재한다. 존재 안 하면 운동력이 증가해야 돼. 일정한 속력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마찰력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 그럼 마찰력 크기는 얼마일까? 마찰 크기는 얼마일까? 뭐 얼마야? 30이지. 맞잖아.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30. 그러면 얼마야? 합력은 0이지. 합한힘은 0이잖아. 그치? 합한힘이 0. 이동거리가 얼마가 됐건 힘이 0이면 한일량은 0이다. 맞죠? 됐어? 되니? 자,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로 열고 써. 마찰력입니다. 아, 마찰력과 동일 크기구나. 즉 여기에서 우리가 요 마찰력 크기를 뽑아낸 문제야. 뭐라고? 마찰력 크기를 뽑아낸 문제야. 자, 원래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거 내용이 사실은 되게 복잡한 내용이야. 알겠니? 문제 자체에서 힘은 얼마냐? 30몇 끝. 니는 이렇게만 보면 돼.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한 속력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안 바뀌었다는 얘긴데? 어유 한일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긴데? 한일의 양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한일의 양이 우리는 0이라고 보면 되는데 왜 0이 됐지? 마찰력 존재해서 오른쪽 30, 왼쪽 30,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하나도 없는 셈이지. 그치? 그래서 실제 일은 했지만 힘의 효과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맞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량 0인 경우 철봉에 3분 동안 매달려 있었다라고 했어. 그냥 매달려만 있는 거야. 그치? 힘은 있어 없어? 팔에 힘 걸려 안 걸려? 걸리죠. 내 몸무게만큼.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문제는 이동거리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힘은 있으되 거리가 없는 거죠. 마트에서 물건을 실은 카트를 밀며 이동했다라고 했어. 이거 힘도 있고 이동거리 있죠? 아니네요. 미끄러운 얼음판 위를 스키를 타고 일정한 속력 위쪽을 쳐. 미끄러운 얼음판 일정한 속력. 됐죠? 그럼 얘는 힘의 효과가 없는 거야. 힘이 없어 거리는 있죠. 가방을 메고 1층에서 3층까지 걸어 올려갔다라고 돼 있어. 이거 아래에서 위로 들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2번이야. 그럼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과거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 찾으세요라고 하면 니은 리을이죠. 그렇죠? 일한 거는 니은 리을. 한 일량 0인 경우는 기억 디귿. 됐죠? 넘겨. 자, 7번입니다. 자, 일과 에너지. 아까 얘기했어. 일을 하면 에너지 감소하고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물체 일을 하면 물체 에너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체 일을 해준 거야. 그렇죠? 그럼 물체는 일을 받은 거지. 그럼 에너지 증가하겠지. 그럼 나는 에너지 감소. 맞죠? 자, 그 다음 에너지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하는데 이 줄하고 똑같은 단위들 내가 써주고 있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뉴턴 미터 된다고 했지. 같은 단위.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 제곱도 된다고 했죠. 기억나? 기억나니? 됐어? 이거 운동에너지 공식에서 뽑아낸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중3 때 배웠던 킬로칼로리 된다고 했지. 아, 중3이 아니고 중2이지. 열에너지. 그 다음 이 나중에 2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와트시도 됩니다. WH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와트시. 전기에너지 단위야. 됐습니까? 요렇게.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에서 요런 거 잘 나올 확률 있겠죠? 5가지 쓰고 중에 하나만 싹 바꿔버리면. 그쵸? 틀린 단위잖아. 맞아요? 자,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없다? 싹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3번. 자, 다음 8번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했어.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요. 지면으로부터 높이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야. 그래서 특정 위치에 있어서 그 중력 때문에 내려갈 수 있네? 그럼 중력이 일을 할 수 있네? 그럼 중력이 일을 하려면 뭐가 있었어야 돼? 에너지. 그럼 중력에 대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특정 위치에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바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원래 원칙적으로 물체 무게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야? 무게 곱하기 높이. 요게 바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무게 단위는 뭐였죠? 뉴턴이요. 높이 단위 뭐였죠? 미터요. 근데 봐봐. 만약에 문제의 조건이 무게가 아니라 질량으로 나오면 질량 앞에다가 9.8을 곱해서 우리가 뭘로 바꿔줬어? 뉴턴으로 고쳐준 거야. 자,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킬로그램에다가 얘는 중력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컨 제곱이에요. 그러면 잘 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그러면 MA. F 임마 MA가 되고 그 MA가 되니까 뉴턴 N이 되는 거야. 됐어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잘 알아두셔야 돼. 저렇게 오는 거야. 원래 위치 에너지는 무게 곱하기 높이다. 근데 무게는 어떻게 구한다? 9.8 곱하기 질량. 그 다음 아무 말 없으면 9.8이고 무슨 말이 있으면 10 써라.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저 9.8을 다 G로 바꿀 것이다. 알겠니? G로 바꾸던지 아니면 10을 쓰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지금부터 비교할 거야. 뭐라고? 비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그쵸? 여기 써있지만 한 번 더 쓸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얘들아, 한글로 외우시고 한글로 숙달이 완벽하게 되면 그때 문자로 바꾸라고 했어. 맞아? 처음부터 문자로 쓰지 마. 9.8 MH인데 M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맞아요? 자, 이거 나중에 숙달되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써? EP라고 쓰고요. 얘는 M이라고 쓰고요. 얘는 H라고 써. 선생님이 쓰는 거는 대신하는 말들. 이런 걸 뭐라고 해? 기호. 그 다음 얘 단위는 뭐라고 했어? 킬로그램. 얘는 단위는 뭐라고 했어? 미터. 맞죠?
그 다음 포인트. 여기는 높이 있죠. 높이는 기준면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맞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9.8은 상수잖아. 어차피 비교할 때 상수값은 필요 없지. 공통이니까. 그럼 우리는요. 위치 에너지가 크다 작다는 질량에다가 높이를 곱한 값에 비례한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거 멍청하게 9.8에다가 2 곱한 다음에 6 해가지고 다 비교한다? 아우 대가리야. 그쵸? 얘는 9.8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빼버리고 2, 6 얼마? 12. 이것만 비교하면 돼. 얘도 얼마? 6, 4, 24. 얘는 3, 4, 12. 5, 3 불고기 아니야. 15야. 4, 2, 8이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누가 제일 많아? 24. 됐어요? 됐니? 정답은 몇 번입니까? 나입니다. 2번.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있죠. 야, 높이를 따질 때 우리는 이런 게 높이인 줄 알았거든? 그쵸? 근데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높이야? 가운데까지 높이야. 뭐라고? 가운데까지 높이.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어. 지표면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4m 여기도 4m. 됐지? 됐니? 그러면 재밌는 게 뭐야? 둘 다 1kg래. 뭐라고? 1kg. 그러면 우리는 위치 에너지가 같다라고 착각하겠지. 아니. 얘는 여기까지가 높이고 얘는 여기까지가 높이야. 그럼 얘는 요만큼의 높이가 추가되는 거고 얘는 요만큼의 높이가 추가되는 거지. 실제 위치 에너지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아, 물체의 높이 잡을 때는 뭘 잡아야 된다? 중간까지의 높이야. 이게 아니라 이거를 잡는 거야. 알겠니? 이 디테일도 하나 지금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밑으로 아니다. 11번 아니 밑으로 하고 올라가지 마. 자 9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가방이가 몇 킬로짜리야? 2kg. 2kg짜리가 지면 기준으로 하면 몇 미터 지점이 있어? 1m. 이거 위치 에너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책상을 기준으로 하면 몇 킬로 지점이야? 몇 킬로가 아니라 2kg짜리가 몇 미터 지점이야? 0이죠. 위치 에너지 있다고 봐 없다고 봐? 없다고 봐. 그러면 잘 봐. 이번에는 여기가 기준면이야. 이 새끼 위치 에너지 있다고 봐 없다고 봐? 있어요. 무슨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근데 이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는 나중에 일할 확률이 거의 없지. 일을 하려면요 마이너스가 0이 된 다음에 다시 플러스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 새끼는 나한테 해코지 할 확률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 그냥. 모르지. 누가 이 새끼를 여기로 갖다 놓고 더 위로 갖다 놔서 나를 맞출지. 그치? 외부에서 안 건드린다면 일을 받지 않는다면 죽었다 깨라도 나한테 해코지 할 확률은 있다 없다? 없다. 됐음?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가방의 중력에 위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색상면일 때와 지면일 때가 다르다라고 했어. 맞죠? 지면일 때가 1m 얘는 0이니까 지면일 때가 크죠. 맞죠? 자 그다음 색상면을 기준면으로 합니다. 그럼 높이는 0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0이죠. 바위 높이가 0m. 맞죠?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을 곱해줘야 돼. 왜? 질량으로 나왔으니까. 맞죠? 그래서 2를 곱한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야 뉴턴 아니잖아. 뉴턴 만들어야지. 그래서 9.8에다 2를 곱해서 얘를 뉴턴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몇 미터? 1m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 됐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19.6 나오겠죠. 그 정답은요.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 3번. 됐지? 올라. 자 10번입니다. 자 질량이 10kg의 물체를 바닥으로부터 1m만큼 천천히 들어올렸다 라겠어. 밑줄 쳐 들어올렸다. 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린 거야. 이거 누구에 대해서 일을 해준 거지? 중력에 대해 일을 해준 거지. 누가? 내가 물체한테. 그럼 나의 에너지는 감소,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 그럼 물체가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겠어? 위치 에너지. 다시 한번. 누가? 여기 있는 애를 우리가 0이라고 하자. 아니야. 하프만 애가 방금 소연이가 소연이가 누구한테? 상자한테 일을 해준 거죠. 누구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그럼 소연이의 에너지는 감소, 상자의 에너지는 증가. 그럼 상자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에서
손을 딱 소연이가 놨어. 그럼 어떻게 돼? 상자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상자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 맞아? 그럼 상자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그 일만큼 상자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맞아? 됐니? 요게 머릿속에 빨리빨리 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되셔야 돼. 이 논리를 못 깬다. 이 한국말 게임을 잘 해석을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 세상 사는데 많이 지장이 있을 거야. 이게 논리잖아, 논리. 그쵸?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소연이가 상자한테 한일량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한일의 중력에 대해 해준 일량은 10kg이니까 9.8에다가 10kg을 곱해서 뭘 만들어줬어? 뉴턴 만들어준 거지. 그쵸? 그 다음 곱하기 몇 미터? 1미터. 됐니? 그러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습니다. 얼마? 98줄. 그럼 해준 일만큼 98줄의 위치 에너지가 생겼고 위 98 위치 에너지 있으니까 나중에 일할 수 있는 양도 98.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98줄 증가한다. 됐죠?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습니다. 맞아요. 물체의 한일량은 98이다. 맞아요. 내가. 그러면 물체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97줄만큼 증가한 거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려면 높이가 감소해야 되니까 내려올 때나 가능합니다. 이거 올라간 거니까 증가하셔야 돼요. 정답은 기억니은. 됐죠? 얘들아 심심하시면 여기다가 얘 안경 썼으니까 이렇게. 그쵸? 그 다음 여기다가 꽃도 이렇게 해주고. 그쵸? 맞니? 여기다가 바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니? 소연이니까. 너씨 오늘 밤 데스노트에 나 적을 거 아니야? 어? 아니야? 라이브 노트에 적을 거야? 자 11번 등같이 질량이 5kg인 추를 높은 곳에 떨어뜨렸다라고 했어. 자 이거 추입니다. 이 추는요 분명히 무슨 에너지가 있어? 위치 에너지. 맞죠? 자, 이 위치 에너지가 있는 이 녀석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야. 그러면서 그 운동을 하고 있다가 말뚝을 박는 뭘로 바뀌어? 일로 바뀌지. 맞죠? 그거 처음하고 끝만 쓰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로 바뀐다. 맞아요? 그럼 얘들아 한일량 어떻게 구해요? 한일량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럼 잘 봐. 이걸 지울게. 지운다? 얘 일을 해야 안 해요? 왜 안 하지?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데 이동거리가 없어서 그렇지. 이때 이 중력이 받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해? 무게. 맞아? 근데 이 무게에 의해서 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지? 땅바닥이 못 가게 방해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방해하는 이 힘은 바로 일정하게 존재할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마찰력. 마찰력입니다. 되니? 그러면 이제 잘 봐. 추의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이량도 커지지. 그럼 이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야? 거리가 커진다는 얘기야? 거리가 커진다는 얘기지. 힘은 일정하다고 표시했는데 어떻게 힘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위치 에너지가 변하면 그러면 한일량도 변하니까 이동거리도 변하는 거예요. 맞아? 거리가 바뀌면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뭐한 거예요. 이게 뭔 뜻이라고 했어? 거리는 에너지예요. 뭐라고? 거리는 이동거리는 에너지 값이다. 됐냐? 다시 한번. 거리는 에너지 값이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거예요. 외울 거예요? 안 외울 거예요? 외워놓으실 거예요. 알겠죠?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우린 이거만 하면 되겠네. 야 위치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는 거 없고요. 위치 에너지는 9.8에다가 질량을 곱해 높이를 무게를 만들어도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질량과 높이의 곱에 비례하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가 2배면 이동거리도 2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잘 봐. 처음에 5kg야. 그 다음 나중에는 20kg. 일단 질량 몇 배? 4배. 그 다음 밑줄 쳐. 같은 높이에서. 뭐라고? 같은 높이에서. 높이는 안 바뀌고요. 질량만 4배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 몇 배니? 4배예요. 그쵸? 위치 에너지 4배면 한일량 몇 배니? 4배예요. 그럼 이동거리 몇 배니? 처음에 4배예요. 맞아? 맞아? 됐어?
그럼 처음에 4배니까 처음이 얼마였어? 여기는 10cm요.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맞죠? 10cm의 4배니까 정답은 4cm 3번이고요. 그 다음 밑땡구리에 11-1번이라고 쓰세요. 뭐라고? 11-1번. 여기다 하나 더 쓰자. 지면과 말뚝 사이에 마찰력은 얼마니? 이런 문제로 바뀌었어. 뭔지 알아? 지면과 말뚝 사이에 마찰력은 얼마냐? 됐냐? 됐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아이고 잠깐만. 높이가 없다. 높이가 없다. 자, 이거 높이를 하나 가정할게요. 이렇게 가정할게. 가로 열고 높이가 1m.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1m래. 됐죠? 그러면 우리 처음 조건이 뭐였지? 5kg짜리가 1m에서 떨어지면 말뚝이 몇 cm 움직였다고? 10cm. 여기서 풀면 돼요. 됐어? 그래서 이제 9.8에다가 5kg를 곱해. 몇 미터라고 했죠? 1m. 됐죠? 이게 바로 뭐다? 추의 위치 에너지. 그게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 말뚝이랑 1. 1은 어떻게 구한다겠어?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동거리 몇 cm? 10cm. 여기다 10cm 쓰면 돼. 0.1m. 맞죠? 됐죠? 그러면 우리는 계산이 되겠죠. 일단 왼쪽 얼마 나와? 49요. 이거는 힘에다가 0.1 곱하기 49니까 힘은 490m.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도 11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자, 위에 있는 추는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 위치 에너지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얘는 말뚝을 박는 뭘로 바뀌어? 1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한 일의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곧 위치 에너지 크기구나. 그래서 여기서 외울 때는 뭐라고? 거예요. 뭔 말? 거예요. 거리는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예요. 맞아? 자, 그럼 1번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뀐다. 맞아요. 무슨 일? 나무도막을 미는 일.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 자, 밑줄 쳐.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아까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 자, 에너지 값이야. 그러니까 질량의 비례, 높이의 비례, 질량 곱하기 높이의 비례. 맞죠? 그 다음 추의 낙하 높이가 달라져도 나무도막이 받은 일이랑 같다? 아니, 안 같아. 여기서 같은 거는 마찰력이 같은 겁니다. 무슨 마찰력? 나무도막이 마찰력. 집게 이렇게 잡고 있잖아. 야, 봐라. 여기 있는 새끼가 왜 안 떨어져? 내가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넘겨. 자, 그 다음 중력의 한일과 운동에너지라고 되어 있어. 이들 과정에서는요, 내려올 때 운동에너지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알려줬지. 일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변한다. 근데 그 일을 한 새끼가 누가 일을 한 거야? 중력이 일을 한 거야. 그럼 중력이 일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역시 변하는 거 똑같아요. 됐어? 이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 일의 양이 있으면 운동에너지가 바뀌는 건데 이때 운동에너지 앞에 뭐가 들어갔어? 델타. 델타가 무슨 뜻이야? 변화량. 변화량 어떻게 구해? 누구처럼 구해? 나처럼. 그렇지. 이게 포인트야. 낮은 것이 처음 거야. 항상 이렇게 푸셔야 돼. 그리고 매번 따주셔야 돼. 이거를 이상하게 풀는 새끼들이 있어요.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일은 항상 낮은 운동에너지야. 장난하냐? 그건 처음에 운동에너지가 0일 때나 가능해. 알겠어? 처음에 운동에너지가 0이면 이게 0이니까 한일의 양이 곧 나아줄 거. 근데 항상 문제가 그렇게만 나오진 않아. 그리고 그렇게 외운 애들이 중학교 때 쉽다가 고등학교 때 살짝만 어려워져도 몰라. 근데 원리는 똑같거든. 알겠어?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이상하게 오는 게 아니라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겠어?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한다겠어. 알겠니?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질량이 4kg에 있는 쇠구슬이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 있을 때 운동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겠어. 얘들아,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다.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은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이 제곱이고, 이 공식은 언제 써먹는 거라고 했어? 첫 번째, 속력을 구하고 싶거나, 두 번째, 속력이 있을 때. 맞아? 나머지는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안 쓰면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야, 운동에너지가 왜 생겨? 내려오거나, 그치? 올라가나 하면 분명히 운동에너지가 변하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 있지. 바로 너희들 과정에서는 바로 높이 변화, 즉 위치 에너지 변화가 운동에너지 증가다. 알겠니? 변화다. 그걸 가지고서 운동에너지 증가했다. 운동에너지 감소했다. 그걸 먼저 판단하고 마지막에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때 얘를 쓰면 돼. 알겠니? 아니면 속력을 알고 있다.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먼저 이해를 했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써도 되죠. 왜? 실력 2가 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여기다 직접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몇 킬로? 4kg. 곱하기 속력 2m/s의 제곱. 그러면 2의 제곱은 4. 그치? 그럼 4, 4, 16 나누기 2니까 8줄이 돼요. 4번. 자, 그 다음 14번. 이 14번 문제는요. 14번 문제는 잘 들어. 내가 니들한테 원하는 그 능력치가 있어. 그 능력치대로 푸시면 고등학교 갈 준비가 제대로 돼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그 능력치대로 안 풀고 그냥 대충 이상하게 푼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고등학교 가면 안 돼. 왜냐면 개피봐. 알겠어? 생각의 사고방식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야. 알겠니? 그러면 솔직히 공부 쪽은 좀 아니야. 알겠니? 자, 내가 니들한테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이거 어차피 지금 구하라야 비율이야. 몇 대 몇이지. 고등학교 문제는 다 몇 대 몇 문제들이 많이 나와. 얼마 구하세요? 이거는 기본학기 문제. 실제 학교 문제라든지 수능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몇 대 몇, 누가 더 커, 단순 비교, 비율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물어보고 있어?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운동에너지가 몇 대 몇이냐라는 거 물어봤으니까 공식 모르면 안 되잖아. 맞아? 효준아 다시 한번 얘기해봐.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벌써 까먹은 거 아니겠지? 그렇지. 요리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보자. 승용차의 질량은 버스의 2분의 1이래. 그럼 버스의 질량은 1이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이라고 쓰는데 누가 이렇게 쓰냐? 1대 2라고 쓰죠. 그치?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1대 2. 얘들아 선생님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 승용차 대 버스야. 그럼 여기서 내가 승용차 대 버스 썼는데 여기는 갑자기 버스 대 승용차 쓰면 조투도망이죠. 항상 순서 지켜. 그 다음 승용차의 속력은 버스의 몇 배래? 4배래.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얼마야? 4란 얘기죠. 그쵸?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집어넣으면 돼? 4대 1의 제곱. 맞아? 어차피 비율인데 비율에서 상수는 무시. 맞아? 그럼 자 일단 얘가 뭐가 돼? 1대 2. 얘는 얼마가 돼? 16대 1. 그럼 16대 2네? 이거 못하니? 1대 2 곱하기 16대 1. 앞에 16대 뒤에 2. 그렇죠? 그럼 정답 뭐가 나와? 8대 1. 맞아? 정답 8배죠. 맞아? 승용차의 운동에너지는 버스의 8배. 그럼 거꾸로 버스의 운동에너지는 승용차의 몇 배? 8분의 1. 이렇게. 이게 내가 원하는 수준이야. 공식 쓰고 비율로 푸는 거. 알겠니? 근데 이거를 잘 봐.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도 돼. 정답은. 근데 원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 거? 야,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EK는 운동에너지는 한글로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라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승용차하고 버스로 나눠서 계산해 볼게. 2분의 1 곱하기 너 1. 너 4, 4, 16. 버스 2분의 1 곱하기 2. 1의 제곱. 그럼 이거 얼마 나와? 8. 이거 얼마 나와? 1. 그래서 8대 1 이렇게 해도 돼. 8배랑 해도 돼. 누가 뭐라고 하지 알아? 단 중상까지만. 이건 직접 구한 거잖아. 맞아? 되게 안 좋다니까? 이렇게 푸는 애들이 하수야. 하수. 아무리 공부해도 능률이 안 오르는 애들 있지. 이렇게 하니까. 알죠? 공부하는 시간은 많은데 성적은 안 올라? 이렇게 하니까. 알겠어? 고등학교 준비는요. 비율입니다. 공식 딱 쓰고 몇 대 몇 집어넣고 결론만 딱.
알겠어? 이게 효율적이야. 문제 푸는 시간도 빨라. 알겠냐? 그래서 니네 앞으로 아까 처음에 선생님 풀어준 방식 그런 스타일을 잘 외워주셔야 돼. 알겠니? 됐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이 방식은 점수가 한 50점 밑에, 60점 밑에 그런 애들한테 써먹으라고 하고, 그렇지? 고등학교 가면 큰 피를 볼 것이다. 자, 그다음 17번. 자, 17번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수레가 뭘 갖고 있지? 운동에너지 갖고 있죠. 얘가 운동에너지 왜 갖고 있어? 내가 일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해줘서 이 수레가 운동에너지 갖고 있고, 그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쭉 가면서 나무 도박이 뭘로 바뀌어? 일로 바뀝니다. 단 에너지 손실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에너지 손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 퍽! 소리 에너지로 바뀐 거야. 얘가 100줄이야. 그럼 얘는 얼마의 일을 할까? 100줄만큼 일을 하겠지. 퍽! 그치? 소리도 나고 소리도 날 수 있지만 빛도 날 수 있지. 그치? 그럼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그럼 100줄이 80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거 관심 없다. 왜? 이론상이니까.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 있을 거. 봐봐. 어차피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까지 왼쪽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수레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 그럼 이건 뭐에 해당돼?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인데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는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뭐에? 얘네들에. 맞죠? 됐니? 그 다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고 했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제곱을 먼저 때려버려. 됐어? 때려버려. 그러면 잘 봐. m 곱하기 v의 제곱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풀면 돼. 그럼 얘 제곱 때리고 제곱 때리고. 됐죠? 자, 그러면 잘 봐. 2 곱하기 4죠. 이거 얼마야? 8. 아, 8의 비율이 2구나. 선생님 에너지 값 진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2분의 1을 하셔야지. 앞에 2분의 1을 하셔야 돼. 2분의 1. 근데 귀찮아서 안 한 거야.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비교만 할 건데 2분의 1은 상수니까 안 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얼마야? 16. 그럼 얼마야? 32. 그럼 이게 실제 운동에너지 비율이지. 그럼 운동에너지 비율은 8대 10이니까 1대 4죠? 4배니까 8cm. 됐어? 됐니? 여기 끝났고. 그 다음 얘는 봐봐. 여기가 8이었거든? 여기 얼마로 바뀌었니? 16. 그럼 운동에너지 비율이 몇가 나와야 돼? 2배. 2배. 맞잖아. 2배가 나와야 되잖아. 2배. 맞냐? 됐어? 아, 이거 잘못했네. 에이, 내가 잘못했네. 여기 2구 16이니까 몇 배가 나와야 돼? 8배가 나와야 돼. 8배. 그럼 얘가 8배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8배. 그렇지. 64가 나오면 돼. 여기가 64가 나오게끔 하려면 4에다 얼마 곱하면 돼? 16. 16이니까 4의 제곱. 그치?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질량이 같을 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실험이고요. 맞아?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속력의 제곱이 같을 때 질량이 비례한다라는 걸 알아주는 실험이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은 속력과 운동에너지 관계.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요. 질량과 운동에너지 관계를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됐어? 됐냐? 자, 그래서 정답은요. 얼마가 됩니까? 가는 8이고 나는 4입니다. 8, 4, 4번. 그럼 여기 17번 밑에 빈 공간 있죠? 17-1번. 자, 지면과 여기는 지면과 나무 도막 사이에 마찰력은 얼마예요? 이 문제가 나왔어요. 됐죠? 왜 영원히 가요? 가다 멈춰요. 멈췄으니까 마찰력 존재하는 거 맞죠? 운동 방해하니. 그 힘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요거 첫 번째로 한번 구해보자. 자, 수레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그 다음 2의 제곱에 해당되는 운동에너지가 있었고 그 운동에너지가 수레한테 다 전달이 됐어. 맞죠? 그러면 수레가 전달이 돼서 그러면 이제부터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가 2cm인데요. 2cm라고 써 안 써? 안 쓰죠. 0.02m.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얼마나? 4.
여기는 얼마야? 0.02. 그럼 이거 얼마가 되겠어? 200뉴턴. 정답은 200뉴턴. 단순 니들이 할 줄 아셔야죠? 에고. 됐습니까?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15번입니다. 운동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의 관계. 내가 니들한테 지난번에 나 좀 살려줘 했던 거 바로 뭐였어?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뭐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하고 몇 번이야? 4번이 돼요. 됐어? 그러면 선생님 왜 3번하고 5번이 정답이 안 됩니까? 얘를 내가 제곱이라고 하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얘를 제곱을 지우면 5번도 정답이 돼요. 됐죠? 이렇게 돼.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 18번입니다. 이 쇠구슬이 처음 위치 여기에 뭘 갖고 있었죠? 위치 에너지. 그 다음 위치 에너지 있던 애가 내려오면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고 그 한기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야. 이거죠, 이거. 맞아?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끝만 보면 돼. 쇠구슬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었네. 자,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에 일을 한다. 맞아요. 그때 한일양이 곧 위치 에너지 값하고 똑같으니까 요거 한번 구해볼게. 9.8 곱하기 질량이 얼마? 100g 쓰면 안 되죠. 그렇지. 0.1kg 분합이지. 100승과 동시에 망합니다. 그 다음 높이가 1m라고 했으니까 1 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0.98줄에 1을 하는 거야. 그럼 처음에 0.98줄에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 그럼 한일양만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가 돼? 0.98줄. 근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줘야 되는데 처음 게 0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나처럼 구해서 0.98 처음 거 0이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도 0.98.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2번 중력이 한 일만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아요. 자, 낙하한 거리가 1m인 경우 0.98 맞죠? 200g입니다 라고 돼 있어. 200g이면 100g의 몇 배? 2배. 됐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 몇 배야? 2배. 위치 에너지가 2배면 한일량 몇 배야? 2배.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배? 2배.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승현아 속력 몇 배야? 지랄 엽차게 하고 있네. 주원아 속력 몇 배야? 지랄 앞차게 하고 있죠. 지은아 지랄 돌려차기까지 한번 해보자. 그치? 자, 운동 에너지 2배면 속력 몇 배? 지랄 돌려차기 할까 안 할까 보자. 몇 배? 소연징 몇 배? 자, 어쩔 수 없다. 내가 금단의 질문을 할게. 금단의 질문. 그치? 너 수학하고 어디 다니? 프라임 다니지 마. 개판이네. 너 수학하고 어디 다니? 개판이야. 그쵸? 너 수학하고 어디 다녀? 더 퍼스트 개판이네. 다니지 마시고 너 어디 다녀? 뭔말 얘기해 임마. 하이츠 개판이네. 지금 수학학원 지금 개판나고 있으. 지금 개판이에요. 이건 수학의 영역이야. 어? 그래서 자기 수학학원의 명예를 걸고 자 오늘은 2배야. 속력 몇 배야?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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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 너 수학 어디 다녀? 해골? 개판이죠. 해골 저 빡빡. 자 얼마야? 너 수학 어디 다녀? 거기 그거에서 별로야. 진짜 개별로야. 너 수학 아니 너 질문. 정답. 말이 되냐 이 새끼야? 너 수학 어디 다녀? 아 율. 거기도 개판. 아 제대된 수학원이 없어. 아 어떻게? 이게 뭐 영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 루트입에 만회했다. 하이 조금 낫네. 한 방은 아니지만 2방은 되네. 나머지는 다니지 마세요. 장난하는
뭐야? 이 새끼들아! 이게 수학의 영역이지 이게 내 과학의 영역이냐? 야, 운동 에너지가 2배래. 운동 에너지가 2배래. 근데 2분의 1 일정 곱하기 질량 일정 곱하기 속력 제곱인데 이게 2배면 속력 제곱이 2배야. 속력이 갑자기 1배, 0배, 8배, 4배. 아우 씨. 아우. 야, 이거 똑같잖아. x 제곱이 2야. x가 얼마야? 이걸 못 풀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 수학을 잘못 가르쳤지 뭐. 골 때리는 애들, 그치? 맞아? 너 어디다 있지? 프라임, 그치? 프라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로우네, 로우. 그죠? 너 퍼스트, 세컨드야. 그치? 너 율, 그러다가 줬대. 그치? 너 과외, 아유, 과외 8배. 지랄 엽차기 하고 있네, 진짜 이 새끼들. 야, 이거 야, 이게 내 잘못이냐? 이게 내 잘못이냐? 니네가 이걸 못 풀고 있는데 지금? 걱정 마. 어? 수학은 많아. 어? 나 진짜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 아주 씨. 한 방은 아니라도 2방. 맞아. 맞다. 내가 잘 풀었다. 그래도 하이츠가 조금이라도 낫네. 응? 조금이라도 낫네. 다른 애들 내가 저기 볼 틀린 거야. 아유, 새끼들. 응? 야, 그렇다면 운동량이 5배. 프라임의 명언을 걸고. 속력 몇 배? 속력 몇 배? 루트 5? 그렇지. 자, 속력이 3배. 운동량이 몇 배? 골 때리고 있어. 그렇지. 9배죠. 골 때리려고 너 일부러 웃긴 거지. 그치? 지랄 yap차기 하네. 씨. 아유, 진짜 씨. 이게 안 돼? 수학 처음에 루트 배울 때, 그치? 제곱근사하고 4의 제곱근하고 막 뒤지게 깔렸지. 맞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면 뭐해, 씨. 에라이. 씨. 그래서 정답은 속력이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예요. 됐습니까? 것들아, 수학학원에 명예를 걸고, 응? 너희들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나한테 욕 처먹고, 그치? 응? 아이 새끼들. 아마 니들 배우는 수학생들보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을 걸? 아닌가? 진짜? 고마워. 고마워. 30대는 좀 그랬어. 너무 깠어. 30대 너무 깠고. 너무 깠어. 내가 40대라 가면 내 이제 기분 좋아하는데 30대 너무 깠어. 너무 깠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상담할 때, 이제 고등학생들 상담할 때 내가 맨날 물어보거든. 되게 참 재밌어가지고 맨날 물어보거든. 야, 나도 너만한 딸이 있어. 아니 너만한 게 아니라 나도 딸만 있어. 뭐 아니면 뭐 저쪽 얘기하다가, 응? 우리 애들 몇 살이게 하면은 마친 애가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마친 애가 없어. 마친 애가 없습니다. 내가 얘기한 적 있나? 우리 딸 애들 없나? 너 맞춰봐. 선생님 딸 몇 살일 것 같아? 참고로 딸만 둘이야. 14? 이 새끼 잠깐만 이 새끼 잠깐만 이 새끼 살살 줄 알아. 멋진 새끼야. 그걸 안 때려도 돼. 멋진 새끼야. 최고야. 야, 조하나 선생님 딸 몇 살일 것 같아? 18? 저 새끼들 저거 사회생활 짱이야. 그치? 짱입니다. 효진아 넌 알지? 너 알아 몰라? 알걸요? 우리 큰애 대학원생이야. 대학원생입니다. 작은 애는 대학교 3학년. 됐어? 오케이? 선생님 40대야. 뭐 이 새끼야? 40대야. 믿어 의심치 마. 그냥 40대야. 알겠지? 그냥 외워. 안 되면 외워. 오케이? 외우는 거야. 40대야. 자, 아빠라고 부르면 죽어. 알겠지? 자, 16번.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에 있는 동글뱅이. 정지예요, 정지. 질량이 4kg인 물체에 수평방향이 일정한 힘 26선을 작용하여 10m 이동시킨 모습이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잘 봐. 처음 운동을 해서 0줄이죠. 그쵸? 자, 아까 했던 거야.
물체 1을 해주면 해준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맞아요? 이거야 이거. 근데 이 변화량은 너 어떻게 구한다겠어? 나처럼 구한다겠죠?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는 거야. 나처럼 구하는 거야. 처음처럼 아닙니다. 테로처럼 아니죠? 진로처럼 더더욱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어야지. 소주 얘기를 왜 해가지고 입맛 다시고 있거나 그렇지 침을 꼴딱꼴딱 삼키거나 그러면 저 새끼 에이? 반항하는 청소년들이 그만 좀 하고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볼게. 한유량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10이죠? 20뉴턴 곱하기 10m 200줄입니다. 맞죠? 그러면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200줄이 돼야 되는데 문제 처음 운동에너지가 0이잖아. 그럼 나중에 운동에너지가 얼마야? 200. 그럼 정답은 200. 근데 문제가 요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속력 구하라고 했죠. 그럼 속력 구하라니까 한 번 더 써야지. 왜? 속력 구하거나 속력을 알고 있으면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써도 된다. 맞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몇 킬로? 4킬로 곱하기 속력이죠.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사라지고 2 꺼지고 날아가고 100 V제곱은 100이야. 자 V는 10. 그쵸? 정답은 10m/s 4번이죠.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 새끼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2m/s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속력이 얼마? 얘 운동에너지가 얼마 있었을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의 제곱. 맞아? 그러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8 나오지. 그러면 잘 봐. 여기가 모르고 여기가 8이야.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뺀 게 200이지. 그럼 얘는 정답이 얼마가 되겠어? 208. 그럼 요거 뭘로 고쳐야 돼? 208로 고치고 속력 달라지겠지. 뭔지 알겠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외워서 풀면 나중에 망한다. 뭔지 알겠어요? 자, 그다음 오른쪽 19번입니다. 자, 19번을 보시면은요.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그치? 현재 둘 다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내려면서 일을 할 테고요. 내려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야. 맞지? 근데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9.8 아니 질량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야. 근데 높이는 똑같고요. 질량만 1대2죠. 그럼 얘가 1대2네. 맞아? 맞아 틀려? 맞죠? 그러면 한일량도 중력에 대해서 일하는 것도 1대2지. 그럼 운동에너지 비율도 몇 대면? 1대2지. 맞아요? 됐냐? 그래서 600g인 녀석이 300g 녀석의 2배가 되는 거죠. 정답이 2번. 그 다음 하는 김에 속력비는 몇 대 몇이니? 준서야 몇 대 몇? 해골! 해골! 야 과해. 몇 대 몇? 몇 대 몇? 야 이씨 그거에 때려치고 해골 때려쳐 이씨. 프라임. 그렇지 1대6이죠. 장난쳐? 아까 뭐가 틀린데? 새끼들이. 아이 수학학원이 개판이야 그냥 아주 씨. 나중에 영어도 물어봐야지 씨. 영어학원도 한번 까발려 볼 거야 내가 조만간. 이 새끼들이 지금 장난하나 이씨. 아까 한 거를 방금 전에 했는데 또 까먹고 지랄이야 이씨. 야 과학 시간에 왜 루트 나오면 안 돼? 루트 안 되는 방법이 어딨어? 다 나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근데 잘 들어. 나중에는요 사인 코사인도 나와요. 응? 자 20번입니다. 자 질량이 1kg의 물체를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올려놨어. 요렇게. 몇 미터 올린 거야? 6에서 4 빼면 되니까 2미터 올린 거죠. 잘 봐라. 잘 봐. 일단 이 문제. 지면 기준으로 하면 이 1kg짜리는 6m 높이에 있어. 베란다 기준으로 하면 1kg짜리는 2m 있어. 옥상 기준으로 하면 이 새끼는 딱 미터야. 그래서 지면 기준으로 할 때 제일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베란다는 2m, 옥상은 일 하나도 안 하는 거지. 옥상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잘 들어.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 값은 다르다. OX. O. 근데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다르다. OX. X. 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잘 봐. 얘 기준으로 해도 몇 미터 올라간 거야? 2m. 얘 기준으로 해도 몇 미터 올라간 거야? 2m. 얘 기준으로 해도 몇 미터 올라간 거야? 2m. 그쵸? 맞아? 그래서 우리 이거 알려줬지. 기준면이 바뀌면 위치 에너지는 바뀌어. 하지만 기준면이 바뀌더라도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바뀌지 않아. 됐어? 까먹지 마. 자, 효진이가 한일량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9.8에다가 2를 곱해서 무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무게야 뉴턴 곱하기 올라간 높이 2m 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19.6줄. 됐죠? 자, 오른쪽은 일단 오른쪽으로 1번 여기서 2를 냈고 그 다음 올라갈 때 2번 이렇게 2를 한 거야. 그쵸? 그치? 근데 우리가 한일량 구할 수 있는 건 1번이 아니라 2번이야. 1번은 몰라요. 왜? 힘이 없으니까. 2번은요. 여기 10N이라고 써 있으니까 9.8 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 곱하기 2 하시니까 2번은 10N 곱하기 2m에서 요게 몇 줄 나와? 20줄. 근데 전체가 50이래. 그럼 1번 얼마가 나온다? 30줄. 그럼 30줄 나오면 힘 곱하기 5m가 30줄 나와야 되죠? 6N이죠. 정답은 6N. 됐죠? 밑에 거 얘들아 재밌는 거는요 21번하고 오른쪽 2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틀릴 게 전혀 없어. 자, 지금 현재 21번부터 볼게요. 21번 보면 10N짜리가 1m 지점이 있죠. 현재 뭘 갖고 있어? 위치 에너지요. 얼마? 20줄이요. 그쵸? 20줄 갖고 있어. 얘 내려오면서 뭐를 하죠? 1. 그 다음 뭘로 바뀌죠? 한일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내려오면서 얘가 운동 에너지 바뀌어. 그 운동 에너지가 있는 녀석이 이제 누구한테? 나무도막을 미는 1로 바뀌는 거죠. 자, 이 공, 그쵸? 이 공의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뀌면서 운동 에너지 바뀌었고 그 다음 공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미는 1로 바뀌었네. 그 다음 얘는 영원히 가다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췄으니까 여기 분명히 마찰력 존재. 됐죠? 자, 그럼 이제 관심 있는 거. 자, 이게 얼마라고? 20줄이요.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라고? 20줄이요. 그럼 나무도막의 한일량도 얼마라고? 20줄이요. 그럼 얘 20줄은 마찰력 곱하기 몇 미터? 2m. 그럼 마찰력은 얼마야? 10N. 그렇죠? 맞니? 아, 이건 문제 푼 거 아니야. 일단 기본에서. 그 다음 이번에 문제가 뭐였어? 무게가 몇 배? 2배. 높이가 몇 배? 2배. 그럼 위치 에너지 몇 배야? 4배지. 맞죠? 맞잖아. 4배. 그러면 운동 에너지 몇 배? 4배예요. 그럼 한일량도 몇 배? 4배. 됐어? 그럼 한일량이 4배면 이동거리는 몇 배로 바뀌는 거예요? 4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정답은 8m. 자, 진짜 그런 장면인지 볼래? 봐봐. 야, 이게 4배로 바뀌면 이게 얼마로 바뀌었지? 몇 줄? 80줄. 그럼 이거 몇 줄이죠? 80줄. 그럼 이것도 몇 줄이 돼야 되죠? 80줄. 그럼 80줄이 나오려면 80줄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이거 물어보고 있지. 이거. 그쵸? 근데 마찰력은 이미 구해놨잖아. 아까 마찰력 얼마라고 했어? 20이요. 아, 20이 아니고 10이고. Sorry. 10N 구해놨잖아.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지면이니까 10에다 얼마 곱하면 80이야? 8이요. 맞지? 근데 미쳤다고 저렇게 구하냐고. 그치? 우리는 뭘로 푸는 거야? 비율로.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에너지가 4배, 온도 에너지 4배. 그러니까 나무도막 미는 1도 4배. 그래서 몇 미터? 8미터. 됐죠? 하나 더 물어봐야지. 또 수학학원의 명예를 걸고. 그죠? 자, 퍼스트. 여기 위치 에너지가 4배야. 속력 몇 배? 그렇지. 명예 회복했어. 그렇지? 명예 회복 아직 안 된 애들 몇 명 있어. 그렇지? 자, 그다음 이번에는요 2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이거 봐봐. 처음에 이 쇠구슬은 뭘 갖고 있죠? 위치 에너지. 그런 다음에 얘가 내려오면서 뭘로 바뀌죠? 운동. 운동으로 바뀐 다음에 나무도막을 미는 뭘로 바뀌어? 1. 그럼 나무도막을 미는 2를 많이 했다? 위치 에너지가 많이 있었다. 그럼 나무도막이 2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지면이니까 당연히 마찰력은 동일하고요. 맞아? 이동거리가 크면 위치 에너지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야? 조금 있었다는 거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리는 에너지다.
맞아?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요게 1, 요게 얼마고 요게 얼마냐 이거 구하라는 거지. 이게 곧 뭐에 해당돼? 위치 에너지 크기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비율로 푸는 거다. 비율로 MH로 하면 되지. M 따로 H 따로 그치? 별로야. 그러면 MH 여기는 얼마야? EMH 얘 1로 잡으면 얘는 얼마 나와? 2. 얘는 얼마 나와? 3 나오죠. 아 1, 2, 3네. 그럼 여기가 S야. 그럼 여기 뭐야? ES. 여기는 얼마야? 3S. 선생님 왜? 여기 길어 보이는데요? 아우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알겠어? 길어 보인다 짧아 보인다 그렇게 푸는 거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다. 응? 자 그럼 1번 쇠구슬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맞아요. 그 다음 A는 ES다. 맞죠? A 대 B는 2대 3이다. 맞네요. 정답은 5번. 쉽지? 자 그 다음 22번 쇠구슬을 자연낙하 시켰대. 밑줄 쳐 자연낙하. 얘들아 자연낙하는 말은요 뭐하고 동일하냐? 가만히 놓았다란 말하고 동일해. 그럼 딱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으면 처음 속력 얼마야? 0이란 얘기죠. 0. 알겠어? 그게 자연낙하야. 요 자연낙하 시켰다. 이게 뭐라고? 가만히 놓았다. 처음 속력이 0이다. 그러면 최구슬은 처음에 속력이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야. 그 다음 얘 내려오면서 뭘로 바뀌어? 중력에 대해서 2를 해요. 그럼 2를 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겠죠. 근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는데 나처럼 할 때 처음은 없잖아. 그러니까 한일량이 곧 운동 에너지 값이죠. 나중. 맞아요? 됐냐? 자 그러면 여기 위치 에너지 값 구하는 공식 9.8에다가 0.1을 곱한 다음에 1m 곱하시면 0.98줄이 나와요. 그럼 여기 한일량도 0.98줄, 운동 에너지 값도 0.98줄. 맞죠? 자 문제 5에서 A까지 떨어진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일량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0.98줄입니다. A점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0.98줄. 그 다음 중력이 쇠구슬의 한일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관계 한일만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됐죠? 마지막 3번입니다. 얘들아 제동거리가 뭘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동한 거리. 그게 제동거리야. 그럼 브레이크 밟으면 속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었다. 시간에 따라 속력 관계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브레이크 밟은 거거든. 그때 요 아래 면적이 뭘 의미해? 이게 이동거리지. 이 이동거리가 제동거리야. 근데 사실은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 야,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는 자동차가 앞으로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럼 잘 봐. 엑셀을 밟고 있었지. 뛰고 브레이크 밟을 때까지 자동차는 가만히 있어야 계속 가요. 그렇지? 그럼 실제는 이 그래프가 아니란 얘기지.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엑셀 뛰고 여기까지 시간 걸리지. 그치? 맞잖아. 그 시간까지 실제는 이렇게 돼요. 맞죠? 이건 쓰지 마.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만큼 더 가지. 이걸 우리가 뭐라는 줄 알아? 공주거리라고. 이걸 우리가 제동거리. 됐어? 그래서 이걸 나중에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 자동차가 멈추려면 속도를 없애버리면 되지. 없애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뭔가를 띄는 거, 세금 띄는 걸 공제한다고 하거든. 속도를 공제하고 자동차가 멈추는 거지. 그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니? 너네 공제 처음 들어봐? 나중에 월급 봉투 받게 주면 공제 많이 받을 거야. 알겠어? 무슨 공제 그게 그거야. 알겠니? 됐어? 야 너네 참고적으로 시속 100km 시속 100km다. 시속 100km면 대충 10m 아니 10m가 1초에 보통 얼마 30m 가요. 1초에 몇 미터 간다고? 30m. 니네 잘 들어? 엑셀에서 뛰어서 브레이크 밟기까지 1초 걸린다고 쳐봐. 10m가 가는 거야. 10m는 그냥 무방비로 가는 거라고. 알겠니? 그 정도야.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동거리가 뭔지 알아봤고요. 자동차가 지금 현재 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자동차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써볼게.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이 운동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 반대 방향을 일해주면 돼. 누가 일해주면 돼?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일해주면 돼. 근데 이 반대 방향 일을 해줄 때 한일량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죠. 이 거리가 제동거리. 근데 마찰력은 항상 일정할 거 아니야. 같은 지면에서. 단 저 마찰력도 줄어들 때가 있어요. 언제? 눈비. 눈비 오면 그래서 속력을 감소시키는 거지. 왜?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이거야. 여기서 마찬가지야. 운동거리가 크면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 커지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너희들은요 이 문제를 풀 때 잘 봐. 어차피 비율이지. 그럼 이거 20의 제곱할래? 2의 제곱할래? 그렇지. 제곱을 붙여서 문제 푸는 게 편하지. 그렇죠? 야 선생님 자동차가 움직일 때 질량 바뀌니? 안 바뀌죠. 선생님 저는 만약에 있으면요 제가 뛰쳐내릴래요. 장난하냐? 죽는다. 그치? 그럼 이거는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4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6의 제곱 8의 제곱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 풀면 쉽지. 0은 다 지워버리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자 얘가 지금 현재 얼마야? 4야. 4라고 잡는 거야. 얘는 얼마로 잡는 거야? 9. 얘는 얼마야? 16. 얘는 얼마야? 36. 얘는 얼마야? 64. 맞죠? 그럼 잘 봐. 지금 이거 구하래. 이거. 됐어? 그러면 36이니까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그치? 이걸로 하면 복잡하잖아. 되니? 그럼 자 이거 몇 배야? 9배지. 9배지. 뭐 이 새끼야? 18배. 아니면 이거 몇 배야? 4배지. 4배니까 18 이렇게 돼.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 얘들아 60이니까 30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30에 60은 30의 몇 배? 속력이 2배. 그러면 속력이 제곱의 운동에너지에 비례하니까 에너지는 몇 배? 운동에너지는 4배. 그래서 4배니까 18. 아니면 20을 기준으로 잡아보자. 20을 기준으로 잡으면 속력이 몇 배야? 3배. 운동에너지는 몇 배? 9배. 그러니까 2, 9, 18 이렇게 잡는 거죠. 됐지? 맞니? 자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시속 100km/h 그럼 이거 얼마 나올까? 5배 25배 50m.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멈출 때까지 50m를 간다는 얘긴데 그쵸? 앞차의 거리가 50m보다 짧다면 브레이크 밟으면 무조건 내가 꼬라박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속도로에 항상 뭐라고 써 있어? 앞차와의 거리 100m 이상. 고속도로는 최저 속도가 100이니까. 맞죠? 되니? 야, 이 정도만 돼도 좋은 차야. 괜찮은 차야. 알겠니? 안 좋은 차는 브레이크 밟을 때 밀린다라는 거 알아? 바로 멈추지 않고 쫙 밀리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너무 만약에 바로 쓰잖아? 내 몸이 날아가요. 내가 죽어요. 알겠니? 니네 택 1을 한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만약에 너무 세게 밟아서 내 몸이 튀어나가는 게 좋아. 야, 택 1만 해보라고 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이게 너무 잘 서. 너무 잘 서가지고 내 몸이 튀어나가. 앞으로 가려는 관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전기를 뚫고 앞으로 나가. 유리창을 깨고 나가. 그럼 뒤에 있는 모든 물건 앞으로 쏠려. 자, 그래서 내가 죽는 경우가 있다고 치자.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죽지 않고 남이 죽는 경우가 있어. 자,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내가 죽지만 걔는 살아. 그렇지? 브레이크를 살짝 약하게 밟으면 나는 살지만 걔가 죽어. 100이면 100 남을 죽일걸? 선생님 저는 성인이에요. 세인트랍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래요. 이런 사람 봤어? 못 봤죠? 그치? 브레이크는 아무리 세게 밟아도 멈출 때까지 시간이 걸려.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려준 거야. 자 1번 제동거리는 자동차 속력이 제곱에 비례한다. 맞죠? 가는 16이다. 18인데요. 땡!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길다. 맞죠? 속력이 제곱에 비례해서. 맞죠?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끝!